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수사 전문가 김무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자, 20대 음료 모텔 살인녀입니다. 연쇄 살인녀예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살인 범죄자 미화, 동정론까지. 작성자 B씨. 저 여성의 SNS 너무 슬프다. 그 나이 때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다. 마음 터놓을 친구가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동정하는 분. 또 다른 C는 예쁜 건 맞다. 키도 170 정도 되는 것 같고 날씬하다. 몸매도 좋다. 솔직히 예쁘다. 나 같아도 음료수 바로 마신다. 재판부는 외모를 감안해서 무죄 판결하라. 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뭐 무죄 줄 일입니까? 생각을 하고 무죄 줄 다뤄야지. 상황이 아니죠. 알다시피 다시 돌이켜 보게 되면 12월 달, 1월 달, 2월 9일까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예. 남성들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물을 건네서 그중에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상해를 입었었는데 19일 날 구속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저 SNS에 저 피의자 김모 씨의 사진이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진을 보고 계정을 봐서 사람들이 예쁘니까 무죄다. 그리고 어느 분은 예쁘다. 나라도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이런 말도. 그리고 판사가 무죄해달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진심이 아니고 장난이나 비꼬는 거나 그런 유머로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렇게 쓰게 되면은 저걸 본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2차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아니 저 진심 같아요. 나의 천사요. 지금 갇혀 있더라도 내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리. 출소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이거 제정신으로 쓴 글입니까? 저거 진짜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저기 하이브리스트 필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범죄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 있네요. 심리적 그게 있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이 옛날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신창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알죠. 예, 우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탈출을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신창원이의 팬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입었던 무지개 티셔츠. 이게 품절이 됐고. 되게 촌스럽던데. 2022년도인가 20년도인가에 그 이은혜라고 아십니까? 혹시? 알죠. 계곡살인요. 그 여자도 외모를 좀 좋게 평가하면서 팬카페가 생긴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아니죠. 경우에도 시대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저렇게 나오면서 피의자, 즉 살인범을 저렇게 미워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거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대못을 박습니까? 이거 2차 가해예요 다. 아닙니까? 당연히 2차 가해인데요. 저거를 SNS에서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볼 때는 진심일 가능성보다는 저거를 비꼬는 것이라든지 저는 그냥 장난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네. SNS 팔로워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의 SNS 팔로워가 9천 명 이상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 9천 명 이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13일 265명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팔로워였는데 9천 명 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댓글들을 보면 심각합니다. 진짜 문제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감명하라. 당신 편에다 힘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흉악범에게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동조하는 증상이 있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 현상이다 라는 건데 반장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저게 뭐 심리학적인 저게 있나 보죠?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는 게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범인들이 좀 잘생겼다든지 매력이 있을 경우에 그걸 보는 그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그 피해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심리를 가진 분들이 자기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한 수도 있겠지만은 저게 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저런 댓글을 쓰게 되면은 본인은 장난이든 사실은 아니든 간에 저걸 보는 사람들 가족들, 즉 피해자 유족 같은 경우는 제2차 피해가 하기 때문에 저게 쓰고 싶다 하더라도 안 써야 되는데 그냥 쓰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계정 팔로워가 200 몇 개에서 9,000개로 늘었다면서요. 네.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얘기인데 저거를 범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심보다는 저렇게 보게 되면은 범행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 때문에 절대로 댓글에 저런 글씨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신상이 털렸다.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도 등장했어요.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
언제든지 좀 바뀔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자 이렇게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연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선뜻 이해되진 않는데요, 반장님. 이 경찰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그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법이 있는데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번에 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 중대 잔혹한 범죄고 또 중대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알다시피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기도 하고 공익을 위하고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혹한 범죄잖아요. 근데 잔혹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경찰에서 보는 잔혹하다는 얘기는 무슨 살해를 한 다음에 사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약물로 했기 때문에 잔혹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는 그게 더 잔혹한데요. 그래요? 약물이 더 잔혹하죠. 그렇지만 이제 외상으로 보기에 그리고 또 문제는 어. 뭐냐면 저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자체를 열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사건이면은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신상 공개 정보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공개를 했을 경우에 모방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저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신상 공개 정보가 고무줄이다. 어느 때는 하고 같은 범죄라도 안 한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들이 외부 인원이 4명이 있거든요. 7명 중에 그분들이 찬성을 하면 하는 거고 반대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정말 열었으면 싶은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저는 반장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